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은퇴 이후로 보다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준비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 할 건데요. 돈을 쓰면서도 충분히 노후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돈을 아껴서 연금을 준비하기에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돈을 쓰면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건지 그 비밀을 저희가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1:1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배명남 전문가, 박주영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오늘도 1시간 동안 풀어드릴 텐데요. 오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혹시 방송 중에 상담 못 해드려도 방송 끝나고 연결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시청자 지금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시청자님? 제가 예. 젊을 때 지금 보험을 2개 가입해서 유지 중인데요. 예. 실비를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비를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지금은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39이요. 39이시고, 네. 2건을 가입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보험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신한생명 무배당 해피라이프 콜닥터라는 상품이랑요. 예. 교보의 무배당 가족사랑 효보험이라는 상품이에요. 아, 그러세요? 교보생명의 그 가족사랑 효보험은 2001년에 가입을 하셨네요. 네. 지금 완납이 된 상태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보험료는 한 34,000원 정도만 납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네. 예. 지금 시점에서 실비 가입이 가능한지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왜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그건 아닌데, 주위에서 이제 자꾸 예. 실비 얘기를 해서, 나이가, 이 나이 때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당연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뒤에 배명남 전문가 연결해서 혹시 어떤 보장들이 부족한지도 함께 좀 봐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39 되신 여성분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보험 점검이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손 의료비 보험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특별히 아픈 곳은 없고 건강한 편이다. 가입이 가능한지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배명남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가입일자를 보니까 2003년, 2001년 참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납입 기간도 15년, 10년이라서 거의 이제 하나는 끝났고 하나는 지금 납입 중이긴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보시면 보험료도 이제 34,400원이고 하나는 교보생명께 47,600원에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주위에서 이 보험을 누가 권유를 했거나 지인이거나 아니면 전화로 가입을 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여보세요? 네. 예. 그래서 보면 먼저 신한생명 해피라이프 콜닥터 이 보험은 보험기간이 80세 만기로 끝나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암 진단비 3,000과 특정 질환 수술 투약이 300만 원이 있고 수술 급여가 1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전화로 가입하셨던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던 이게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수술 투약 300만 원 이런 것들은 갖고 계셔도 괜찮은 거니까요. 어차피 100세까지는 못 가져가시더라도 지금 걱정하시는 게 실비가 없고 내 보험이 지금 잘 들어져 있나 이제 문의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80세 만기이긴 하지만 이 보험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보생명 무배당 가족사랑 효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험은 그 당시 이제 교보생명에서 그 스페셜로 가끔마다 이제 보험회사마다 하나씩 상품이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당시 그때 양로생사 혼합보험이라고 그래서 교보생명에서 특별히 만든 이제 상품으로 이제 출시가 됐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화려한 옷을 샀어요. 옷을 샀는데 그게 나한테 어울리면 자주 입고 다닐 수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장롱에 넣어놓고 안 입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그런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살아있을 때도 이제 그 때 되면 명절이나 이런 때 되면 말 그대로 가족사랑 효보험이기 때문에 한 1년에 2번 정도 내 통장에 보험금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게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예. 이게 보험을 내가 가입을 해놓고도 뭐가 들었는지 이게 왜 들어왔지 이렇게 그 체크는 하시면서 의문이 들어도 그냥 이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납입이 끝나긴 했지만 다행히도 이제 4년 동안 4년만 더 보장 받으시면 또 끝나요. 20년 그 보험기간이 납입하고 20년 만기이기 때문에 21년에 끝나는 상품이라서 혹시나 지금은 시청장님은 4년만 갖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리하거나 뭐 이게 필요가 없나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납입이 끝났으니까 부담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혹시나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교보사랑 가족사랑 효보험 이런 게 있으면 나한테 필요한지 정말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옷인지 그런 걸 확인하셔서 유지를 하셔야 되는지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세 여성이기 때문에 건강하시다면 실비는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족 부분이 되게 많은 것들이 암 진단 3천만 원만 있기 때문에 뭐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 또 여성들이 많이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자궁 쪽이나 유방 쪽에도 그런 쪽으로 이제 담보들을 다 챙기셔서 손보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다행히도 뭐 건강하시니까 39세이고 젊으시니까 보험료도 더 나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하시다 보면 보험료도 더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어리실 때, 한 살이 더 어리실 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담보는 다 챙기셔서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고민 해결 되셨습니까? 네. 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실손의료비 준비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들으셨죠? 네. 기억하시고 오늘이라도 바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 합니다. 예, 돈을 쓰면서도 충분히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박주영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 연금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연금하면 일정 부분 나이가 됐었을 때 받는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 워낙 오랜 장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 준비를 하되 중간중간에 쓰면서도 충분히 긴 노후에 준비할 수 있다는 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3층 연금이라고 했었고 요즘은 5층 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기초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보장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 따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데
요즘 이제 주택연금이라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일정 부분 65세 이상 됐었을 경우에 이제 딴 데 의지하지 않고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려고 이제 많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건강해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길게 일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도 좋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몇 개나 준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몇 개를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현재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은퇴 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고 물어봤더니 베스트 10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 노후에 살다 보니까 참 필요하더라라고 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후 소득을 위한 생애 살기 하지 못한 거,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 소득을 분산하지 못해서 노후까지 준비하지 못했던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들은 노후 여가작을 말하지 못한 거죠. 일단 생계로 치중하다 보니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 후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며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요. 남성과 여성들이 일단 구분되어 있는데요.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훨씬 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전체를 보면은요. 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구간이 여긴데요. 네, 약 30% 정도는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국민연금만 받는 구간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둘 다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에 대해서 보니까 내가 준비하는 게 없어서 누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지금부터 그러면 여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그럼 어떻게 준비해서 풍요로운 노후를 살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이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노후 기간이 정말 얼마나 길어진가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100세 시대라고 계속 예치고 있지만 정작 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볼 건데요. 자, 1970년도에 우리가 평균 수명이 약 61.9세, 그죠? 약 62세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는 70세만 돼도 참 장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보니까, 30년 후에 보니까, 네, 평균 수명이요, 76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이 청춘인 거죠. 60세는 진짜 청춘 시대가 된 거죠.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후에, 2030년 정도의 후에는 어떻게 변할까 봤더니 평균 수명이 약 90.5세. 지금도 굉장히 90세 넘은 연령층들이 많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90.5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100세 시대가 진입된 거죠. 그래서 30년마다 통계를 봤더니 노인 인구 비율이요.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3%에서 7.2에서 24.3%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초고령화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의 준비도 참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건데요. 자, 은퇴 후에 그렇다면 필요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보통 65에서 길게 일하면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세 이상을 살고 120세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필요 자금이 약 30년 정도 될 텐데요. 만약에 65세에 은퇴를 한다 하더라도요. 30년만 본다 그러면은 95세 정도 될 텐데요. 그럼 필요 자금이 얼마나 될까 보니까 우리가 은퇴 후에도 고정적으로 고정 지출이 되더라는 거죠. 첫째, 기초생활비, 의식주는 누구나 기본 생활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일 거고요. 그리고 경조사비, 평생토록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이웃과의 친목을 도모했던 이런 부분의 애경사비도 상당히 지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요. 노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건강검진비랄지 의료비, 치료비 같은 경우. 왜냐하면 장수하면서 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의료비는 내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토탈하다 보니까 평균 연간 총 비용을 보니까 월 평균은 약 200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30년 정도 보니까 여기 통계를 보니까 약 2,600 정도 잡았는데요. 노후에 은퇴 후에 2,600만 원을 약 30년 정도를 계산하니까 7억 정도의 비용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7억 현금으로 갖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지 못하고 또 준비했다라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제가 제안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거나 돈을 모을 때는 금리를 일정 부분 빨리 불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72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복리의 마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72를 수익률로 나누면은요.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만약에 종잣돈이 없다면 이제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1억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10%로 내가 2억을 만들 때 얼마나 걸릴까 하니까 보통 우리가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 2억을 만들려고 하니까 7.2년입니다. 그래서 10% 나누기 72 이게 이제 72의 법칙이런데요. 그럼 약 7.2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높은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만약에 4%다. 그러면 몇 년 걸릴까요? 4%를 72로 나눠보니까, 바로 18년.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이 2배가 되는 18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시중금리가 몇 %인가요? 1%입니다. 그러면, 1억이 2억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72년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의 금리를 1%만 개선해서 2%로만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36년이나 단축된다는 거죠. 36년.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내가 10년만 살 것도 아니고 20년만 살 것도 아니라면 내가 3년짜리 5년짜리 적금을 모으고 또 찾고 모으고 찾고 이렇게 기간을 소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입부터 쭉 가면서 이런 복리 효과를 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복리라는 것은요, 수익률도 중요하고요, 금액도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폭이 커지기 때문에 금액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놔뒀을 때는 이런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하시면 짧은 기간 안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50만 원을 가지고 10년 정도의 납입을 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세와 30세와 40세가 있는데, 자, 10년간 50만 원씩 했었을 때 총 납입한 돈은 6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65세 시점에 20세에 가입하신 분은 약 2억 정도 되실 거고요. 40세에 가입하신 분은 약 1억 정도 됩니다. 1억이나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빨리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고요.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동일한 시점에 갔었을 때 이 적립금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거는 10년 납 6천만 원을 가지고 했던 예시고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원으로 하되 추가 납입을 50으로 해서 100만 원을 똑같이 맞추고요. 5년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그러면 납입하신 돈은 조금 전에 10년 납으로 50만 했던 거 6천만 원과 동일한데 여기는 왜 59개월이냐? 그러면 추가 납입은 가입한 다음 달부터 추가 납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5년 시점에 딱 정확하게 납입을 완료시키는 기준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개월이 차이가 날 거고요. 어쨌든 20세와 40세를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돈은 10년 납은 6천만 원, 그리고 5년 납에 5년 추가 납입했었을 때는 5,9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20세에 가입하신 분은 2억, 조금 전에 2억이었죠. 이건 2억 4천 정도, 4천만 원의 이익이 더 붙은 거고요. 40세는 1억이었는데 1억 2천 정도의 더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따로따로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요. 한 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0년 납으로 해서 총 금액이 6천만 원과 5년 납으로 해서 총 금액이 5,950만 원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20세 가입은 2억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5년으로 추가 납입을 통해서
동일한 금액을 했었을 때는 4천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대도 마찬가지로요. 낸 돈은 거의 비슷하지만 실제로 적립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했었을 경우에도요. 생존이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00세까지 수령한다 하더라도 3억 9천, 약 4억까지 정도 가고요. 얘는 3억 3천. 차이가 훨씬 많이 나겠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120세까지 연금을 평생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굉장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본 납입하는 것보다는 기본에다가 추가 납입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과 추가 납입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사업비면에도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모아서 돈이 모아졌을 때는 중간에 인출해서 쓰는 활용하는 어떤 유용성이 상당히 큰데요. 첫째, 이 추가 납입의 장점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도 4천만 원이라는 돈의 차이가 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리에서 더 많은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추가 납입했었을 때 당연히 수수료가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죠. 두 번째는 중도 인출입니다. 제가 연금 쓰면서 준비하자고 했는데요. 돈을 언제까지 모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살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도 인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는 방법.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70의 법칙, 복리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금과 이자가 다시 원금이 돼서 계속 불어가고 있는 장기 복리 효과를 누리신 것이 단기간에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또 비과세죠. 10년 이상 유지하시게 되면 이자가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이자 한 푼도 없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납입률이라는 것은요.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해지해버리지 않고 3년 정도는 뒤로 미루어서 다시 여건이 좋아지지만 낼 수 있는 이런 납입 유예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납입 종료.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했거나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거나 그리고 3개월 이상 혹시 몸이 아파서 입원하게 됐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납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종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효나 해지가 아닌 종료했다가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납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연금 준비하면서 또 필요할 때마다 쓰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A는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후 연금 준비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 거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6214님께서 보내주신 내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회사나 보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가입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고요. 박지영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강의를 아마 듣고 문자 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고민이 참 많으실 거예요. 회사도 많고 상품도 많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목적입니다. 가입 목적. 일단 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좀 투자성이 강해서 투자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안정적인 시중금리 따라가는 고금시율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일단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수익을 잘 내거나 대형 회사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대부분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좀 큰 회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품 중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금리나 투자형 상품 중에서 고르되 좀 수익을 잘 내고 안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도 있습니다. 상품마다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뭐 세금 혜택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가, 또 추가 납입을 하게 됐을 땐 수수료는 없는가 등등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후회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충분히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또 봐드릴게요. 문자 또 풀겠습니다. 536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36살 여성입니다. 가입한 실손보험의 통원비가 10만 원으로 돼 있던데요. 4월에 바뀐 실손보험은 통원 의료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네요. 배명남 전문가님. 네. 예. 그러니까 통원의료비가 10만 원으로 가입이 되었다는 걸 보니까 예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4월이라고 해서 뭐 통원의료비를 더 많이 주고 3월에 가입했던 분들은 더 많이 받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 3월, 4월 똑같은 게 그 25만 원 한도 내에서 통원비는 정해져 있고요. 4월에는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MRI나 CT, 비타민 주사, 그 다음에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전에 가입했던 분들보다 보험료가, 그러니까 실손의료비가 좀 저렴하긴 하겠지만 별도로 또 특약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료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3, 4월이던 뭐 전에 가입한 2013년부터는 통원의료비가 25만 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분은 통원의료비가 10만 원이라서 병원에 가서 하루 통원 받아가지고 계산서를 내실 때 10만 원이 넘어버리면 다 본인 부담금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입하신다고 하시면 하루 통원비가 25만 원으로 다 모든 보험사가 통합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건강하시고 괜찮으시다, 아프신데 없으시다 싶으시고 통원에 대해서 병원을 많이 다니신다고 하신다면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통원 의료비가 25만 원까지 되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뭐 변경을 하시거나 갈아타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536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봐드렸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예. 예, 이제 지금 한 2, 3년 후에 이제 군대를 가야 돼서 예. 아들 보험이 가입은 되어 있는데 예. 혹시 이걸 점검을 한번 받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 아드님 지금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보내실 생각이신가 봐요. 네, 그리고 다들 그렇게 가잖아요. 둘째 아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큰애는 대학생이고 아. 작은 아이가 작은 그래서 아이가 둘째 아드님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어떤 보험이 있는지 제가 좀 읽어볼 테니까 맞는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네. PCA 생명 매직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있으시고요. 또 메리츠화재의 네, 맞아요.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삼성화재 메디칼 자녀보험 이렇게 3건이 있으신데 맞으신가요? 예, 보험료가 한 17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요 정도 내면 다 되는 건지 또 더 필요한 게 있을까 해서 한번 확인 해보려고 전화했거든요. 시청자님께서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거라서 예. 지인분 통해서 가입을 하셨어요? 네네. 예. 저희 박지영 전문가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빨리 전화 연결하고 싶다고 저한테 막 사인을 보내셨는데요. 저희가 네.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고등학생이라고 하셨죠? 10대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2, 3년 뒤에는 군대를 가야 돼서 보험 점검을 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더 필요한 보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연결해드릴게요. 박주영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걱정이 좀 되시긴 하겠네요. 네, 아직 2, 3년 후인데. 아들이라서. 아, 네, 그러시구나. 아들을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엄마들 마음, 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직 지금 고등학생이고,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군대를 좀 일찍 보내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시구나. 지금 그 가입하신 보험이 3건 있으신데, 네. 네, 뭐, 일단 가입은 잘 하셨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꼼꼼하게 한번 하나씩 짚어드리고요. 혹시 네. 부족한 거 있으면 걱정을 확 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PCA 생명에 유니버설 종신보험 가입하셨습니다. 종신보험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망을 전제로 하는 보험이고요. 예. 네, 그리고 특약을 통해서 또 보장을 추가로 받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네. 2015년에 가입하셔서, 뭐 잘 가입하셔서 보험료 저렴하게 준비되셨는데, 보장을 보면은 사망, 보험금이 5,100만 원으로 돼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사망이나 후유장애는 8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해서 재사망 1억 준비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수술이 있는데 수술비가 들어있는데 트리플 수술이라 그래서 네. 나이를 정해놓고 55세, 60세, 65세 세 구간으로 정해놓고 수술비를 네. 최고 3배까지 주는 보험이에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네네. 요즘에는 막 100세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80세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수술비는 100세세요. 재사망은 수술비. 네네. 사망과 후유장애는 80세인데 이 트리플 수술하고 트리플 입원비는 10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 상품 그런 선택하신 거 거예요? 맞으세요? 네네. 100세 준비되셨고 그리고 네.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수술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65세 이후에는 네, 3배까지 주기 때문에요. 네. 최고 5종일 경우에 5종 같은 경우 이제 암이나 뇌혈관질환 이런 쪽인데 최고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세요. 한 번 해당. 계속 아. 반복. 그래서 굉장히 잘 가입하셨다 보여지고요. 이건 괜찮은 거예요? 네, 이 특약은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유지하시면 네. 좋겠고 입원비 또한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3일 초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었을 때 입원비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하나 수술비가 따로 하나 더 특약이 더 있으세요. 55세까지. 그래서 55세에서 60세까지는 어쨌든 2배를 받는 거고 65세부터는 3배까지 수술비도 받고 하기 때문에 이 상품 상당히 좋게 잘 가입되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 네. 네, 이건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 메리차제 알파 플러스 통합보험은 이제 실비가 없어서 가입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진단자금을 좀 보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비를 이제 1년 갱신으로 가입하셨고, 네. 그리고, 네, 암 3천만 원에,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 즉, 2대 진단을 2천만 원씩 가입하셨는데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암 수술이랄지, 골절 등 약간의 상해를 좀 추가하고, 성인병에 대한 수술비를 좀 보완하셔서, 100세까지 네. 준비하셨는데, 이 또한 괜찮게 잘 가입하셨어요. 아, 네. 네, 보장 금액은 조금 작긴 하지만 네, 저렴한 보험료로 굉장히 잘 가입하셔서 이것도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마지막에 이제 삼성화재 메디칼 자녀보험은 어렸을 때 가입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20세 만기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2년 후에 2019년에 이제 만기가 되시는 상품인데요. 이 부분은 뭐 다른 거는 뭐 기본 상해 실비나 입원 실비 좀 들어 있으시고 딱히 네. 특이할 만한 건 없지만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 즉 자녀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법률상의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배상해주는 이 보상 특약이 들어 있는데 2년 후에 이게 이제 만기가 되면 이 부분은 네. 알파 플러스 통합보험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실비들요? 이 특약만. 그러니까 2년 후에 삼성화재 어린이보험이 끝나잖아요. 만기가 되면 다 끝나고 찼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뭔가 부족한 보장이 있을 건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중복 보상 가입이 안 되세요.
중복 네.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2년 후에 끝났을 때는 이제 없어지는 특약이기 때문에 얘만 따로 알파 플러스 통합보험으로 추가가 가능하세요. 네, 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결론을 이제 정리해드리면요. PCA 생명의 종신보험과 알파 플러스 통합보험 잘 유지하시고요. 삼성화재 어린이보험도 2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잘 그냥 유지하시고 만기 때까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을까라고 아까 질문을 주셨잖아요. 예, 네, 아무래도 그래서. 군대를 가니까 그렇죠. 이게, 혹시나 또 이제 네. 뭐 좀 걱정도 되고 이게 군대 가서도 뭐 훈련받다 다치고 그렇죠. 이러면 어떨까 해서 네, 그런 네. 것 때문에 네, 그렇죠. 다시 그래서 한번. 맞습니다. 네. 사망이나 뭐 실비도 돼 있으시고 기본 담보는 돼 있으신데 혹시 이제 네. 그런 걸 또 염려하시고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 네.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해 쪽이 조금 약하긴 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만약에 네. 신규로 만약에 하나 만약에 제안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암이 지금 3천만 원 있으세요. 그래서 네. 이제 사람마다 니즈가 달라서 3천이 많다 적다 기준은 아니지만 뭐 5천을 할 수도 있고 1억도 할 수 있는데 적어도 한 5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암 한 2천 정도 보장하시고 그리고 좀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은 있지만 2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좋은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심장 질환과 이런 부분을 조금 뇌혈관 질환을 좀 보완하는 어린이 보험으로 좀 추천을 해드려요. 어린이 보험이라 그래서 어린이 보험만 드는 게 아니고 네. 어린이 때 가입을 하면 성인 때까지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좋은 보장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추천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골절 같은 경우도 2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예전에는 30만 원 막 이랬는데 그리고 재수술도 200 정도 가입이 가능하고 하니까 이런 상해나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일상배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2년 후에 언제든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또 추가 보험료는 한 4만 원대면 되실 것 같아요. 기존이 다 돼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 부족한 거. 그렇죠. 암하고 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골절, 재 같은 거는 비싸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 하면은 4만 원대에서 100세까지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는 굉장히 훌륭할 것 같으니까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또 언제든지 연락 감사합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요거 그러면 재해 쪽이랑 그런 것도 한 4만 원 정도면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네. 연락은 어떻게 하나요? 연락은 시청자님. 네. 저희가 오늘 문의 주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방송 끝나고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저희 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374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봐드릴까요? 저는 23세 회사원입니다. 변액연금을 통해서 저축을 하고 싶은데요. 납입기간 중간에 목돈을 찾을 수도 있습니까? 라고 쓰셨네요. 배명남 전문가님. 네. 예. 23세 회사원인데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똑똑하십니다. 네. 이게 변액연금이 중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근데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은 내 보험료로 주식을 사서 수익률을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건데 중도 인출을 하면 그 보유 주식을 되팔아가지고 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익률이 발생을 할 때 보유 주식 빠진 만큼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좀 작게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급하신 돈이라면은 중도 인출을 찾아서 쓰시고 돈이 생기실 때 바로 메꿔서 넣어주시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인출은 가능합니다. 이분이 지금 23세이시니까 아마도 이제 뭐 차를 사거나 결혼을 하게 될 때 목돈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금 말고 차라리 적금을 드는 게 어때요, 배명남 전문가님? 근데 지금 그 이율이 은행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젊으신 많은 분들도 변액연금 상품이 이율이 높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굳이 은행으로 안 가시고 이렇게 중도 인출을 찾아 쓸 수도 있고 인출을 할 때 수수료도 별도로 내질 않기 때문에 그 젊으신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연금은 사실 어릴 때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 문자도 풀어볼 거고요. 2719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연금보험 문의네요. 연금보험을 월간 3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증권을 보니까요. 10년 납, 80세 연금 개시 이렇게 써 있던데요. 그렇다면 80세부터 연금을 타는 건지 여쭤보셨네요. 박주영 전문가님. 네, 타는 거는 맞기도 합니다. 예, 맞기도 하는데요. 보통 연금을 가입할 때 나이를 정해서 들어가는 확정적인 것이 있고요. 그냥 임의로 80세 가장 길게 해서 그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거나 추가 납입의 용도로, 그러니까 평생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금 개시 시점을 길게 잡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했다고 해서 꼭 그때 타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타도 상관은 없겠지만 중간으로 원하는 시점 약 45세 또는 50세 조기에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일찍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적립금이 얼마 이상 돼야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납입이 끝나고 얼마 정도 거치하고 나서 연금을 타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연금 개시 시점은 당기거나 늦추거나 가능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 문자 받으려고요. 이번에 또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희 엄마가 지금 60대신데요. 예. 혈압약 드시고 계신데. 예. 지금 보장이 또 보니까 가입되어 있는 게 80대까지예요. 아, 예. 그래서 고혈압약 먹고 있는데 어떤 보충할 부분은 또 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께서 혈압약 말고는 다른 데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네. 아,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요. 그 삼성생명의 여성시대 건강보험이 있으시고요. 이거는 네. 완납이 되셨네요? 네네. 예, AIG 생명의 다보장 의료보험이 있으시고, 또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행복을 다 모은 보험, 이렇게 3건이 있으십니다. 맞으신가요? 네. 예, 저희가 혹시 더 추가해야 될 보험, 보장은 없는 건지를 봐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60대이신 어머니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험 만기가 다 80세로 끝나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장을 강화해야 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저희 배명왕남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수정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 가입 시기가 1999년에 이제 여성시대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거 보니까 이거 어머니가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엄마가 가입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시대 건강보험이 참 좋다고 해서 저도 있고 저희 엄마도 이 보험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70세 만기가 다 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완납하셨고 계속 유지하는 게 맞고요. 여성시대 건강보험이 참 좋은 상품입니다.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보장이 안 되는 것들까지 이게 다 보장을 해주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거 가입을 하셨을 때도 모르고 가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지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거나 뭐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셨어도 공부 안 하고 가입하셨어도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보장 의료보험 이 상품도 지금 2011년에 가입을 하셔서 15년 납으로 완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하셨던 상품들이 다 완납도 하셨고 어쨌든간 지금 사망보험금이나 질병 입원 일당 등 질병 수술비 어머니한테 필요한 이런 담보들이 다 갖고 있어요. 따님이 혹시 네. 이 증권 엄마 증권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두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들이 참 괜찮게 잘 가입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행복을 담은 이 보험을 보니까 보험료가 15만 5,420원으로 좀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2009년에 가입을 하셨고 80세 만기예요, 이것도 이제 이 당시 가입을 하셨을 때는 전부 다 80세 만기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 100세까지 가입을 하고 싶으셨어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품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요. 상해 의료비 300만 원이 있고 상해 입원 그러니까 2만 원인데 이 상해 의료비 중에서 행복을 담은 보험에서는 한약도 이게 한의원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가 고혈압 약을 드시고
그다음에 질병 실손 의료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추가될지언정 실손 보험이랑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70세까지라도 실손 의료비를 다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게 고혈압약을 60세인데 너무 빨리 드시니까 보험료가 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보험에 대해서는 다 유지를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이게 돈이 없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따님이 일부 내주시더라도 어머니가 60세이시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라든가 진단비 같은 게 약간 부족하다 싶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더 가입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지가 돼 있고 또 완납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 부분에 대해서만 따님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서 엄마 거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어머니한테 네. 고마워하셔야 돼요. 이렇게 미리 다 챙겨가지고 보험을 다 준비를 하셨으니까.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기도 쉽지 않은데요. 시청자님, 그 어머니 보험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다 하시면 연락 주세요. 또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게요.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 9400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20년 납으로 돼 있는데요.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납입을 못하게 되면 그동안 낸 돈과 보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하시네요. 네, 예. 보통 보험은 납입을 하다가 중지하게 되면 실효가 되어서 보장을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 상품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 건데 만약에 납입을 하다가 내지 못하게 됐었을 때는 그동안 낸 적립금을 가지고 대체를 하게 됩니다. 즉 사망보장과 특약보험료가 있을 텐데요. 사망보험의 최소 비용과 특약료를 같이 그 적립금에서 대체를 하다 보면은 계속 못 내게 되면 적립금이 소진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완전히 실효가 돼서 그때는 부활도 안 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최저의 보장 금액을 납입하면서 유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회사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낸 돈만큼의 보장은 끝까지 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요, 적립된 돈으로 대체를 하다 안 되면 결국 소멸이 된다는 거. 그래서 부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네, 좀 최소 비용을 넣어서 유지를 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보험을 못 낼 것 같다 했을 때는 해당 보험사에 좀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9400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봤고요. 저희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2227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4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았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던데 이거 정말일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배명남 전문가. 네. 예. 상해보험은 나이와 좀 내가 아파서 뭐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상해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해보험은 단지 이제 그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약간 줄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질병을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상해보험은 가입은 하는데 문제는 없고 다만 이제 나이하고 내 직업에 대해서 그런 걸 고지를 하면 20대인 사람과 30대인 사람 또 직업이 사무직인 사람과 현장인 사람들 이런 것만 상해 급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보험료만 약간 달라질 뿐이지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저희 문자 봐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실시간으로 들어온 문자고요. 262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이렇게 좀 겁부터 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며칠째 속이 좀 메스꺼워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요. 진찰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거 실비보장 받을 수는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박주영 전문가님. 네. 그래도 안 아프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증상이나 병증이 있어서 가실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 보상이 되는 건 맞고요. 만약에 이상이 없는데 그냥 내가 좀 느낌이 그냥 가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건강검진의 목적이 다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해도 그냥 내 스스로 가서 검사를 받고 싶어서 받았다. 그런데 이상이 생겼다. 그 또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무조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해서 갔을 때는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원해서 갔는데 이상이 생겼다. 이것도 치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요. 가시면 실비보상 청구 가능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 또 봐드릴까요? 1605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얼마 전에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그럼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배명남 전문가님.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파트를 이사를 했고 또 아파트에서 보면 관리비 내역에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아파트 내에서 건물 담보를 가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뭐 2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또 써져 있는데 그거랑은 별도로 내 화재보험은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요. 만약에 내가 음식을 하다가 불이 나서 옆집에 붙었으면 그 보상을 다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전세를 살고 있으면 이사를 갈 때 그 복구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해놓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화재가 나 있었을 때 똑같이 해주려면 이 화재 한번 사고 나면 진짜 알거지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내가 화재를 냈을 때 벌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복구 비용도 있어야 되고 타 옆집이나 윗집에 불이 붙었을 때 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준비를 하셔서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면서 집값은 뭐 2, 3억이 꽁충 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내 이름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화재보험 하나 없다는 거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최근에도 지금 런던 아파트 그 화재보험 나왔잖아요.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화재보험이 그닥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내 집에 대한 화재보험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재보험까지 오늘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칠 건데 잠시 마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방송은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